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 쏙쏙의 고정 패널 김수민 아나운서입니다. 저희 방송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위한 어르신 돌봄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생로병사의 인생사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가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네.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개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다루어 주실 게스트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전문가이신데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 이희성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죠? 네. 공단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승입니다. 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박동금 차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단 요양운영실에서 근무하는 박동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전문가 게스트 모시고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제 누구나 알아야 할 알기 쉬운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말 그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국가가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그 수급 대상자,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으로 국한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이 아닌 경우에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인지활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네, 말씀대로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야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금년 1월에 새로 신설된 인지지원 등급까지 신청인의 요양 피로도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박사님.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네. 그 재가급여부터 먼저 살펴보면 네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집에 방문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이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또한 주야간 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예, 마치 유치원 경우처럼 어르신들이 낮 동안 기관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녁에 돌아오시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주야간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얘기를 드려요. 주야간 보호.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사정으로 집에서 어르신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단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단기보호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가 복지연구도 있죠. 예, 이 복지연구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동 침대나 휠체어 등을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설급여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이 박사님 어떤 겁니까? 시설급여는 흔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걸 의미합니다.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우리가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등급을 받았어요. 네.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급여가 있고 또 재가급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장기요양급여는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가지 급여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인 경우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두 가지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1, 2등급이 아닌 3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금년 1월에 새로 신설된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에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외에 단기적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집안을 비워서 수급자가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가족 휴가제예요. 예, 맞습니다. 네. 치매 가족 치매. 휴가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거 다루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박동검 차장님 어떻습니까? 재원 조달 어떻습니까? 네. 장기요양 보험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7.38%입니다. 네. 7.38%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인 경우에 장기요양 보험료는 7,380원입니다. 네, 10만 원에 7.38%니까 네. 7,380원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한 급여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급자 본인이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본인 부담률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 좀 살펴보겠는데요. 박동검 차장님, 본인 부담률 얼마나 됩니까? 네. 장기요양급여의 법정 본인 부담률은 재가급여는 급여 비용이 15%, 시설급여는 20%인데요. 일반 수급자인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다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한 급여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이 이제 감경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요. 감경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현재 감경받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가 되면 60%까지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기요양 급여는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시설급여인 경우에는 등급별로 일일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매월 이용한 일수에다가 일일당 금액을 곱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일일당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4등급이나 5등급은 3등급의 급여 비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금 문재인 케어하는 와중에 네.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비급여 네, 아니겠습니까? 비급여. 지금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 갈등이 지금 생겼죠. 자, 그렇다고 하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급여 없습니까?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식사 재료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용비, 그리고 세 번째는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있는데요. 비급여는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지금 딱 10년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과제, 뭐 발전의 방향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죠? 예, 지난 10년간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제도로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어르신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지기 위해선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12%에서 15% 수준에 이제 달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양 등급 개편이나 신규 급여 유형의 신설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기요양 요원의 교육과 처우 수준을 개선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공단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정말 가정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요양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 대상자는 더 넓히고 서비스 수준은 지금보다도 더 향상시켜서 보다 훌륭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자,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게 여러분들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